이름을 이제 형용사 수식으로 외우는 친구도 괜찮은데 부사가 혹시 못 온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형용사 부사 수식 또는 뭐 형부 수식 이러는데요.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이고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얘들아. 다른 거는 물론 뭐 해석도 물론 이렇게 캐릭터가 좀 분명한 해석도 있지만 얘는 진짜 캐릭터가 분명해요. 하기에라는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얘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경빈이거든요. 경빈이. 네. 우리 반에 없어요. 화려이가 한번 해석해 줄까? 화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경빈. 경빈이의 손글씨를 이해하도록. 그렇지 이거예요. 이해하기에를 꼭 넣어주세요. 맞죠? 네, 여러분이 다른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기에를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왜 저럴까 얘들아? 너무 간단하게도 앞에 형용사를 이 투부정사가 수식해 준다거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감정형용사 얘도 얘 업셋이 형용사란 말이야. 얘를 수식해 주잖아.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그치 뭐라고? 형용사가 어떤 종류인지 그치 아주 잘했어요. 서우가 잘했습니다. 감정 형용사가 오면은 감정의 원인인 거고요. 얘는 감정 형용사 아니죠. hard. 어려운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수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거야. 6번 7번 가면 6번 7번은 엄청 생소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영어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글을 읽는다면 정말 간혹 나올 겁니다. 투부정사를 마치 if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if 문장. 뭐 예를 들어서 if you learn Korean 이것처럼 너가 만약 한국어를 배운다면 you can talk to it. 걔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요. 양보로 쓰였을 텐데 해석은 though, although, even though 하고 똑같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 정원아 해석 한번. To learn Korean 이 밑에 거. 밑에 거야? 한국어를 비록 한국어를 배울지라도 너는 한국에 갈 수. 그렇지 이런 겁니다. 사실 문맥은 뭐 그렇게 큰 뭐 스토리가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뒤쪽은 오히려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얘랑 얘 이건 말로만 할게요. 안 쓸 거고요. 얘도 말로만 하고 안 씁니다. 그리고 얘 나죠. 아니 이 정도면 많지 않아요. 직접 써보면 많지 않을 거고요. 고! 너무 싫어요. 아니 근데 글씨가 커서 그래요. 네, 할만할 거야. 내 생각에 좀 힘줘서 공부해야 될 거는 아까 그 시제 정도만 좀 설명할 게 있고 나머지는 사실 enough to, to도 여러분이 워낙 잘 알아서 한번 써보는 거에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마 시간은 선생님 생각에 10분 전후로 남을 것 같고 문제 풀면서 숙제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미상 주어라가 뭐냐 이러면 이제 그 독해 시간에 앞쪽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 가끔 나올 때 이제 해석하는 거 그 정도 딱 잘 할 것 같고 또 이제 문법 문제에서는 약간 그 for하고 of 중에 고르는 거 뭐 이렇게 약간 기억할 가능성이 크죠. 막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묻는 문제야라고는 잘 말하지 않지만 오늘 확실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배워보고. 내신에서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따가 배우는 이 시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to have pp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의미상 주어까지는 그래도 시험 문제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 학원에도 특목반이 생기고요. 특목고를 이제 목표로 하는 특목반이 따로 생기고요.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사실 중1, 중2 때 배웠던 게 내신에 다 나올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중3은 충분히 누적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쌤은 특목반 있잖아요. 그거 싹 다 에이스3 애들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선생님이 알기로는 에페 이상의 레벨이 예를 들어 국제고면은 국제고 갈 때 필요한 내신 성적을 증명을 해야 된대요. 국어, 영어, 사회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증명을 하고 그리고 단어 수준은 뭐 다이아인가 이랬어요. 다이아 이상이고 그 조건이 부합되는 친구들이 이제 특목반으로 간다 합니다.
나이는 중3 되는 친구들만 일단은 열리고요. 3월부터 생기네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놓고.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최근에 뭐 고교 학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영어 과목이 심화 영어를 만약에 해주는 학교가 있다 이러면 조금 가산점이 붙고 이럴 수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국제고 외고에서 심화 영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런 과목이 있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이 새로 생기는 제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여러분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각 과목 선생님들이 보통은 다 알아봐 주니까 많이 얘기 들은 다음에 결정을 잘 하면 됩니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실력 있는 사람이 그냥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뭐 10명에 1명 정도 그 제도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잘 풀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실력입니다. 앞에 가볼까 얘들아? 의미상 주어. 자, 의미상 주어라는 얘기는 일단은 얘도 주어는 주어예요. 주어가 하는 게 뭐냐? 동작을 누가 하냐?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동작을 누가 하냐의 주인공인데 왜 이름이 의미상 주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세요. It is wise of you to do that. 여기서 사실 진짜 주어는 얘 따로 있어요. 얘죠. 얘가 주어. s를 가져갑니다. 아무리 얘가 가주어라 할지라도 얘는 s를 가져가요. 근데 그럼 얘는 뭐냐? 이때 you는 뭐냐? 얘가 의미적으로 투부정사 동작을 얘가 해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주어가 이 투부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의미상 주어가 이 투부정사 동작을 하는 주인공이다. 얘만 알면 됩니다. 그럼 됐고, 자,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인데 일단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근데 of 플러스 목적격 할 때 애들이 이제 이거 들으면 그 파트구나 바로 떠올리거든요. 사람의 인성, 뭐 성격, 지혜, 칭찬, 비난입니다. 또는 약간 귀찮은 사람은 주관적 견해라고 다 그냥 써버리더라고요. 다 괜찮고 어떤 형용사가 여기 포함되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 언제 끊기는지 한번 볼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여기 형용사 뭐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볼까요? 쉬운 거부터 우리 서우, 카인, 그렇죠? 태위, 굿, 좋아요. 굿,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유나, beautiful,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헤이, 뭐라고? 와이즈 이거 똑똑하네. 이걸 안 쓴 게 신기하네. 화령이 나이스 좋아요. 여기까지밖에 못해. 재야 배드 수준이 좀 더 높여봐. 우리 정원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국어로 힌트를 줄게요. 뭐 예의 없는, 지혜로운, 똑똑하지 못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폴라이트 잘했어요. 서준이 rude 잘했어요. 연수 뭐라고? fool 잘했어요. foolish 이런 거죠. 네, 인서 뭐 거의 끝내려고 합니다. 너 S로 시작하면 너 정말 똑똑하지 못해. You are. 여기서 쉬운 단어. 그렇지. 이런 stupid 그죠? 여기까지 끝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stupid, 뭐 foolish, wise, 뭐 rude, polite 뭐 이런 거랑 이 사람이 약간 주의력이 좀 없어. 약간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 예를 들면 뭐 reckless 이런 거 있거든요. reckless, 뭐 careless 이런 거. 얘네들이 나오면 of를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of you를 투부정사 앞에 써가지고 의미상조를 만든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얘 때문이에요. wise. 알겠죠? 그러면 얘를 좀 별표 쳐줄래 여기? 이게 내신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내신 시험에서 이 네 가지 형용사를 갖다 주고는 얘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될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될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속지 말고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던데 그냥 for 플러스 목적격이 맞아요. of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easy, impossible, possible 다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 투부정사 이번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번호가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써주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쪽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조금 이제 더 심화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뭐
그래도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잘 적어주고 얘랑 다음 장만 잘 하면은 솔직히 다 온 겁니다. enough to 2만 남기 때문에 얘랑 다음 장 정도만 잘 이해해주면 거의 끝났어.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되면은 문법책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친구들이 우리 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생길 겁니다. 그 이상 될 거고요. 그리고 빨리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여러분이 유리해요. 우리 반은 지금 뭐 필기 실력이라거나 이제 문법 진도 테스트 보는 어떤 성실함이라거나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우리 반에 많이 있는데 GTI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좀 잘 잡아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이제 문법 모르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싶다가도 이제 중3이 되는 친구들은 가만 생각해보면 내년에 고등학생이에요. 내년에 고등학생이에요. 좋지 않나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싫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2년이 지나면 고3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빨리빨리 크죠. 그래서 지금 가끔씩 이제 우리 학원 출신 친구들이 막 여기 막 알바도 하고 선생님도 하시고 너무 신기하긴 한데 사실 잘 크더라고요. 교육 계열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지금 3명 정도가 한 명은 뭐 교대, 한 명은 뭐 유아교육 이렇게 나와서 계속 그렇게 또 큽니다. 일반 친구들도 뭐 전공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빨리 결정될수록 좋아요. 선생님 생각에. 뭐 늦게 결정된다 해서 문제 하나도 없긴 하지만 빨리 결정만 될 수 있다면 또 그게 좋습니다. 시제 부분인데요. 위에 거는 사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 2번 완료 시제부터만 조금 머릿속에서 자기 걸로 잘 만들어주면 돼요. 잘 썼고 은근히 아마 2번을 잘 보지는 못할 건데 여러분이 모의고사 고2, 고3을 풀다 보면은 가끔 나올 거예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 썼으면 이 문장 해석을 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또 몇 명 시켜볼 수 있습니다. 문장 해석을 좀 잘 써주세요. 그럼 우리 하연이 해볼까? 하연아, 이 위에 거 해석 한번 해줄게. He seems to be sick.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잘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설명 들어갈게요. 다들 잠깐 봅시다. 시제라는 건 우리 시제 단원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있지만 동명사랑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이름으로 조금 나눕니다. 단순 시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전체 문장의 큰 동사랑 투부정사의 내용이 일치할 때 단순 시제를 써요. 그러면 하연이가 방금 해석을 잘 했는데 글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아프다는 이 내용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파 보여. 그럼 일치하지. 이럴 때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8, 90%는 항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2번으로 갈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어려운 지문을 만나서 2번을 간다고 칩시다. 이름이 완료 시제인 거는 어쨌든 have pp를 보면 조금 납득이 되죠. have pp 완료잖아요. 완료 시제예요. 2 플러스 have pp. 이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전체 문장의 시점보다 더 과거일 때 씁니다. 그럼 밑에 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혜인아, 밑에 거 한번 해석해볼까? He seems to have been a soldier. 군인이었던 것처럼. 그렇지, 해석을 지금 완벽했어요.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해야지, 보인다. 자, 얘는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내가 여전히 어떤 한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데 현재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규리나 지금 현재 군인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옛날에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 어떤 뭐 친구의 아버지를 뵀는데 뭐 옛날 사진을 보니까 뭐 군인 같았나 보지, 그치? 지금은 은퇴한 것 같지만 옛날에 군인이었나 보다 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데 옛날에 군인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가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얘만 이제 완벽히 이해하면은 솔직히 투부정사 쪽은 모르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밑에 바꿔쓰기는 그 it을 가주어로 잡고 that을 진주어로 잡아서 바꿔쓰기를 시켜보는 건데 위에 있는 he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각각 바꾼 겁니다. 위에 문장 바꾼 거고 아래 문장 바꾼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알아서 한번 바꿔보세요 하면서 이제 빈칸을 다 둘 수가 있고요. 이번 진도 테스트에서 사실 높은 확률로 아마 빈칸을 줄 겁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경우구나 하시면 되겠죠. 써주고 한번 속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여유가 되는 친구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예시도 한번 만들어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내가 경험한 거랑 엮였을 때 가장 기억이 잘 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좀 자기 경험을 자꾸 넣어보면 훨씬 나을 거고요. 선생님은 이제 고려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단어를 너무 어려운 걸 써도 안 되고 또 이제 분명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써도 되고 이렇게 잘 안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고른 단어들은 다 각각 나름 분명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은퇴한 군인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잘 적으시고 어느 정도 다 적은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앞에 봅시다 여러분. 자, he seemed to be a soldier. He seemed.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과거 할 때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어제가 있죠. 어제 친구 집에 갔다고 합시다. 친구의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어제 내가 관찰했던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보였는데 어제 보였죠. 어제니까 과거일 거예요. 어제 그냥 군인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무슨 시제를 쓴 거야? 단순 시제를 쓴 거지. 왜? 일치하니까. 어제 관찰했는데 어제 군인 같았으니까. 근데 밑에 가봅시다. 밑에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어제 그를 관찰을 했어. 그 아버지를. 친구 아버지를 관찰했는데 어제 관찰했지만 어제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뭐 사진이나 얘기 들어보니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하시면서 과거의 군인 같으셨던 거예요. 어제도 분명 과거지만 그분이 군인이었던 이 to 부정사의 내용은 더 과거 같았던 거지. 이럴 때는 to have pp를 써서 완료시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근데 여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선생님 설명 들으면 사실 이해는 다 될 것 같긴 한데 바꿔쓰기를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진도 테스트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 이런 게 있겠죠. 봅시다. it을 가주어로 쓰고 that을 진주어로 쓰는데 일단 둘 다 관찰 시점이 과거였으니까 과거를 쓰세요. seemed 쓰면 되고요. 어땠냐면 여기서 he는 아까 그 아버지겠죠. 그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가 어제 관찰했을 때 어제 군인이었던 것처럼 보인 거죠. 이때는 그냥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밑에 우리가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완료시를 썼지만
얘를 보니까 had been을 쓴 거야. 그러면 서우야, had been은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부르니? 과거 완료 시제죠. 과거 완료 시제 혜인아 언제 쓰는 거죠?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제 관찰했지만 더 이전의 군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이쪽만 조금 머리 쓰면 되는 거고 넘어가자. 자, 이쪽은 선생님 목소리만 따라오세요. 안 써도 되니까. 자, 대부정사 있어요. 유나야, 대명사가 뭐 하는 애지?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연수야, 대부정사는 뭘 대신할까? 부정사를 대신해요. 이게 이름이 똑같은 거 알겠지? 대부정사는 부정사를 대신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you can come if you want to 라고 합시다. 우리 재하야 해석 한번 해줄까? You can come if you want to. 너가 원한다면 와도 올수 있는. 그렇지. 근데 너가 원한다면은 무슨 뜻이야? 뭘 원하면? 오기를. 그렇지. 한국어도 심지어 그래요. 그렇죠? 한국어도 여기서 이미 원한다면 할 때 오길 원한다면 얘기한단 말이야. 영어도 똑같습니다. to come을 대신하죠. to come을 대신하는 거야.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스피킹 반이거나 이랬을 때 한번 말해봐 했을 때 여기까지 말하는 친구 굉장히 많을 겁니다. to를 안 얘기하고. 그래도 말은 다 통해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정확한 문법은 사실 여기까지 써주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래야 되는 거고 이때 to는 to come을 대신하는 애기 때문에 대부정사라 불러요. 독립부정사 같은 건 별거 없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단어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너에게 to tell you the truth,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not to mention, 어쩌고저쩌고 쭉쭉 하시면 되고요. 이건 사실 이제 지난 학기 4학기 때 이게 나왔어가지고 썼던 건데 우리 책엔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 필기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여기부터 써줍시다. 여기를 좀 써주시고요.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enough to 구문이고요. 투부정사가 내신에 나온다면은 높은 확률로 배울 겁니다. 한 문제 정도는 기대해도 좋은 그런 부분이죠. 중2 올라가는 친구라면 아마 심지어 1학기 때 볼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잘 적어주세요. 얘는 솔직히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그냥 열심히 적으면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이해하던데 3페이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3페이지만 설명을 좀 하고 잘 써주고 우리 유명한 구문이니까요, 그렇죠? 아마 이참에 나왔을 때 해주고 독해 시간에도 사실 꽤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마 해석 정도는 난 개인적으로 독해 시간에는 소댓 구문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긴도 자체만 보면 아까 이제 태윈이었던 것 같은데 시켜보니까 해석도 잘했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잘했고 해석을 또 시켜볼까. 서준아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He's tall enough to reach it. 키가 매우 커서 닿을 수 있다. Thank you. 너무 잘했습니다. 거기에 닿기에 충분히 키가 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 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소댓으로 바꿀 때 can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enough to 구문은 형용사 부사가 여기 앞에 온다는 게 일단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거를 바꿀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때 is 대신 was를 쓰면 하연아 이쪽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과거 그러니까 could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이제 정답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 골라라 하면 그걸 잘 안 놓치는데 틀린 거의 개수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초에 이쪽 비동사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꼭 파악하고 얘랑 일치시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자. 우리 이거 하고 이제 2장 남았어. 이거 포함 2장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남아서 끝나고 나면 15분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써주고 2. 잘 적어주고 아까 enough to를 썼던 친구라면 tu도 같이 배웠을 테니까 기억은 잘 날 것 같고 둘 다 솔직히 그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선생님이 진하게 적었지만 이 비동사 과거형일 때 couldn't, could 쓰는 거 얘만 좀 조심해도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훈련이 하나도 안 된 친구는 우리 반에선 드물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잘할 거고요. 뭐 그렇죠. 이거 다음 거는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거 뒤에 장은 조금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이 잘 할 텐데 여기까지는 뭐 아주 무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들 다들 너무 잘 찾고 있고 앞에서 보면 뭐 아주 필기력이 좋은데 필기를 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정보를 듣고도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 경험으로는 사실 여학생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필기 정리하는 능력 자체.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공부를 하려면 필기를 잘 해놔야죠. 잘 해놨으면 또 가야 됩니다. 잘 해놨으면 또 가야 되고 필기의 힘은 어쨌든 결국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양이 늘어날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정보를 많이 배울수록. 앞에 볼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거랑 이제 조금 차이점을 보자면 여러분 enough to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가 이 앞에 와야 돼요. 그렇죠? 이 앞에 오는데 to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하지만 중간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다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말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야? 할 수 없대.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 정원 해석해볼까? He was too young to come. 그는 매우 어려서 올 수 없었다. 그렇죠? 잘했어요. 여기서 이 해석으로 잘 갔죠. 할 수 없다기 때문에 이거를 떠올리기가 좋을 거고요. 언제나 바꿔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이걸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있더라고요. 독해 시간에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아는 소댓은 항상 can't나 can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얘는 없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can이나 can't가 있으면 장점은 to나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can이나 can't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너무 편견을 갖고 있지 말고 지금 해석 아까 잘했고 여러분 해석은 여기 was 비동사 챙기는 거랑 여기 couldn't 잡아주는 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이게 아마 여러분 진도 테스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 갈게요. 자 이게 오늘 필기 마지막이고요. 우리는 15분 남기고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문제풀이로 좀 들어갈 거고 복습을 좀 한 다음에 얘는 이제 투부정사 쪽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얘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긴 있지만 내 생각에 중학교 투부정사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사실 감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을 듣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는 이제 들었어도 감으로 이게 여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감도 좋지만 감이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닌데 감도 좋지만 근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근거를 한번 알려줄게요. lift라는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lift. He can't lift it. lift it. lift. X친구가 전에 뭐라 쓰여요? 어딨죠? 이건가? 네. lift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 자 이렇게 적어주고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걸 쓰면서 항상 해석을 해봐야죠. 본인 경험을 넣어서 예문 만들면 너무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어쨌든 주어진 예문이라도 꼭 같이 가지고 갑시다. 예문 만들 때 선생님들도 어쨌든 들고 다니기 쉽게 너무 어려운 단어 안 쓰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체로 갖고 가면 좋아요.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사촌 동생이 있거나 이러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 투부정사 단어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찐으로 알게 돼요. 아, 여길 가르쳐야지. 여기 먼저 해야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한 친구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것 같은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알 것 같으면 선생님 너무 좋고 모르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려줄게요. 해석은 한번 시켜봐야겠죠. 우리 서준이 먼저. 서준아, 맨 위에 거 해석 한번 해줄까? 그 상자는 들어올리기엔 너무 무겁다. 그치? 무거웠다? 무겁다. 알았어요. 우리 활용아 2번 한번 해볼까? 그것을 들기엔 너무 그것이 너무 약하다.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둘 다 해석 너무 잘해줬고요.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앞에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해석은 그 상자는 들기에 너무 어렵다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lift 뒤에 아무것도 안 써야만 맞는 문장이에요. 이때 목적어를 왜 안 써줘야 되냐면 이 목적어가 이미 주어 자리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연아, 지금 어떤 물건을 들기 어려운지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아는 상태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이쪽에. 다음 가볼게요. 2번. 2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똑같은 투부정사에 lift라는 동사를 썼지만 이땐 it을 써야만 돼요. 선생님이 살려라라고 했죠. it을 써줘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의 문장하고 다르게 얘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누가 드는지는 알지만 뭘 들기에 어려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든 써줘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 같은 경우 봅시다. 여러분이 앞에 주어 같은 부분에서 언급이 됐는지 언급이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투부정사일 때만 그래요. 투투나 인업투일 때만. 밑에 같은 경우처럼 that 문장이 되면은 that 문장의 특성상 접속사로 쓸 때 특성상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목적어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 절대 쓰지 말라고 했었더니 1번 문장을 소대 구문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때는 갑자기 없던 it을 써줘야 돼요. 이유는 뭐야? that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살려준다 했으니까. 오케이? 이해가 안 됐으면 꼭 선생님 따로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우리 숙제 적은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숙제는 빽빽이 한 번이고요. 적을 수도 있긴 한데 빽빽이 한 번이고요. 우리 저번에 그렇군요. 69쪽부터 83쪽까지 83쪽까지 풀기. 자, 여러분 이거 숙제로 꼭 해오시고 남은 시간은 10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